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112년차 정기총회 개회예배를 드리고 사흘간의 회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협회가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건축을 추진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건축을 허가한 김포시를 비판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이웃을 소개하는 코너 선한 이웃에서는 노인들의 집수리를 돕는 등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에 힘써온 정춘모 목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늘 오후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에서 제112년차 정기총회 개회 예배를 드리고 사흘간의 회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기성총회에서는 부총회장직이 총회장직을 승계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총회장을 경선을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2년차 정기총회가 개막됐습니다. 개회 예배는 기성총회를 상징하는 교단기를 앞세운 기수단을 비롯해 총회 임원의 입장으로 시작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신상범 총회장은 고지가 저기인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믿음의 표대를 향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최선의 경주를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레인은 달라도 뛰는 종목은 달라도 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하늘 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표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과 섬김에 임해야 합니다. 이번 112년차 총회에서는 교단발전심의위원회가 8개월간 연구해 만든 교단 장기 및 중단기 발전 계획안이 보고될 예정이며 세례교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헌장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현재 직선제인 총무선거 제도를 추천제와 직선제로 혼용하는 개정안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112년차 총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총회장 경선에 쏠려 있습니다. 그동안 기성총회는 경선을 거친 목사 부총회장이 1년간 총회장을 보좌한 뒤 총회장에 추대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현 부총회장인 윤성원 목사와 서대문교회 김영철 목사가 총회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벌이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경선을 하게 된 윤성원 후보는 1년간 총회장을 보좌한 부총회장 경험을 살려 교단 발전의 새로운 초석을 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총회장으로 사명을 허락해 주시면 이 경험을 100분 활용하여 교단 발전과 용성을 위하여 신기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충성다하겠습니다. 이에 맞선 서대문교회 김명철 목사는 교단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 파벌을 타파하기 위해 곧바로 총회장 경선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단의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많은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경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대전 백운교회 유정호 목사와 제주 제1교회 남순 목사가 경선을 벌이고 장로 부총회장은 서울 대신교회 홍재호 장로, 김해 제1교회 유인구 장로, 신광교회 정진고 장로가 후보로 나서 3파전이 전개됩니다. 앞으로 1년간 기성총회를 이끌 새로운 집행부에 누가 선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협회가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에 종교부지를 매입해 건축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건축을 허가해준 김포시를 비판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 시민들이 하나님의 교회 건축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300여 명의 김포 시민들은 학교 앞 이단 사입이 물러가라 등의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집회에 나섰습니다. 집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연령층이 참여해 건축 반대를 외쳤습니다. 특히 2개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하나님의 교회 건축 부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은 걱정이 크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사이에 이 사이비 종교가 들어와서는 정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종교든 간에 자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교주라고 생각하면은 더더욱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포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김포 사이비 종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 취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반대 집회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건축을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 민원을 김포시에 제기하는 등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시청 쪽에는 저희의 말이 잘 안 들리나 봐요. 저희가 민원을 많이 넣고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뭐 다들 시청에 민원 전화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엄청 벽에다 대고 말하는 기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을 추진 중인 종교시설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땅을 고르는 등 이미 건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포 시민들은 매주 집회를 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성을 알리는 한편 건축허가 취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CBS는 가정의 달을 맞아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생활 공동체를 구성해 사랑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기독 NGO 열매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탈북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 여대생 5명이 생활 공동체를 구성해 생활하는 기숙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해요. 몇째 주에 난지. 그냥 이렇게 해서 순서를. 어차피 언니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언니부터 하면 되니까. 평범해 보이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 힘써온 기독 NGO 열매나눔재단은 3년 전부터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북한 이탈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메리 메이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곳이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이 아닌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편안한 심신적인 안정, 또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이 왔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믿을 만한 든든한 또 하나의 가정을 제공해주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메리 메이트는 사소한 일상을 나누며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자신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한 달 전에 그 간단한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약 발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발라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서 뭔가 같이 사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뭔가 심리적인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갖는 가족 회의 시간은 생활 규칙에 대한 토론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터놓는 자리입니다. 가족이 더운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고 그렇게 동생이고 언니고 서로 챙겨주고. 저희가 이렇게 만났다는 자체가 인연이고 저는 이렇게 같이 있어서 좋아요. 특히 메리 메이트는 취업 준비를 위한 전문가 코칭과 1:1 멘토링 등을 제공해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 말고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제가 어떤 뭔가 진로 설정이나 아니면 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렇게 멘토링처럼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이곳에서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났다고 말하는 북한 이탈 주민 여대생들. 이들은 낯선 한국 사회에서 겪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서로를 의지해 이겨내며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꿈꾸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집짓기 운동을 추진해온 한국 해비타트가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랑의 가정 세우기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으로 입주 가정은 안락한 집을 얻고 가정사역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배워 내외부적으로 단단한 가정의 기반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약수동에서 독거 어른과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돕고 있는 성신은혜교회 정춘모 목사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중구 약수동 가파른 골목길에 있는 성신은혜교회 정춘모 목사는 요즘 비어있는 지하실 방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 빈 방들은 집 주인들이 5년 동안 무료로 임대해준 곳들입니다. 정춘모 목사는 이 방들을 다시 임대해 받은 임대료로 약수동의 독거 노인을 돕거나 동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물에 하나씩 딸려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가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무료로 쓰기로 하고 그 세를 받아서 장학금에 주려고 독거 어른들 돕고요.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 임대해 사는 이 방들의 임대료는 월 20만 원 정도지만 당국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집 주인들은 정춘모 목사의 요청에 흔쾌히 무료로 집을 빌려줍니다. 정 목사가 동네 어른들을 비롯한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집 주인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여기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우리 성신은혜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어요. 성신은혜교회 주변 동네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0% 가까이 되고 독거 노인도 많습니다. 정 목사는 약수동 5개 교회와 동사무소와 함께 교동협의회를 구성해 독거 어른들의 신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주민들과 교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전기나 수도 등 고장난 곳을 직접 수리해 주기도 합니다. 월남전에 공병대로 참전한 경험이 집 수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정 목사는 얘기합니다. 월남전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자신도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어른들과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에 동네 주민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세를 받든 월세 받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이.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제가요 평생 동안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어있는 집 이걸로서 장학금을 준다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대.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오늘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서 29만 2천여 부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서공회는 또 이 기간 동안 81개 나라에 249만여 부의 성서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국내 성서 보급은 10만 1천여 부가 줄어든 반면 성서 수출은 14만 3천여 부가 증가한 것으로 대한성서공회의 성서 보급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또 올해 상반기에 세계 성서공회연합회 30개 회원에 성경 26만여 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총 115만 3천여 부를 해외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어제 차별과 혐오의 시대, 한국교회 인권교육이란 주제로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 소장 박승열 목사는 교회 안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확산돼 있음을 느낀다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인권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회원들은 NCCK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동성애를 인권 문제로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토론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충북노회가 연합 부흥성회를 열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 장석교회 이용남 원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신앙생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동 서남지방교육부와 원주 청년관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회심 280주년 기념 청년 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5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종교사회학 이성우 교수가 강사로 나서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을 돌아보며 오늘날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어 찬양이 좋은 밴드, 다윗의 세대 선교회 등의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논산 제1감리교회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제12회 선교회별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17팀이 참가한 이번 찬양제에서 말씀을 전한 남문희 담임 목사는 이번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가정생활부가 5월 가정의 달 기념 연합예배와 표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표창식에서는 좋은 가정,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등 8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을 수여했습니다. 대명교회가 설립 103주년을 기념해 제5회 이웃사랑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교회는 농수산물과 먹거리, 생활용품 등 40여 가지 품목의 부스를 마련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바자회 모든 수익금들은 시내에서 개척하시는 어려운 목사님들과 또 소외계층들을 위해 전액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윤리도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 윤리문화재단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안용훈 목사와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 등이 모여 각종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